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 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선 지난주 시장 동향 먼저 간략하게 짚은 다음에 이 미국 대선 관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미국 대선을 앞둔 경계 심리가 상당히 높았던 와중에 이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이 코로나 재확산이 너무 심각하게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약 한 달간 경제 재봉쇄 조치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겹치면서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일단 미국의 정책 공백기가 이제는 정말 현실화가 된 시점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더라도 경제의 재봉쇄는 쉽게 도입하진 않을 것이다 라던 금융시장 기대가 크게 흔들리면서 지난주 미국 증시는 지난 3월 코로나 패닉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난주 후반에 발표됐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못했던 것이 이 대선 불확실성 경계와 겹치면서 주가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또 대선을 코앞에 두고 미국 경합주들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 좁혀지면서 대선에 대한 경계도 계속 높아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대선 결과 불확실성은 곧 새로운 정부가 통과시켜야 할 이 부양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 막판에 연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메인스트리트 대출 조건 완화를 발표하면서 이 재정정책 공백기를 좀 메우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 위기 특성상 재정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통화정책이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1월 3일 선거 당일에 대선과 의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대선 자체의 불확실성과 함께 이 지금의 정책 공백기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경계가 좀 함께 자극이 되면서 이 재확산 국면을 맞이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좀 겹쳐서 자극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시장 대응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달러화는 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위험 기피 강화와 이 미국의 부양책 공백기 그리고 ECB의 강한 완화 의지로 인한 유로화 약세 영향으로 지난주간 큰 폭의 강세를 기록했었습니다. 일단은 오른쪽 보시면 지난주 발표된 미국과 유로존 3분기 GDP 결과는 이 전분기 대비 데이터인데요. 두 곳 모두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가 발표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호재로 충분히 받아들여지진 못했었는데요. 코로나 재확산을 마주한 현재 시점에서 기저효과가 강하게 반영이 되었을 이 3분기 결과가 향후 경제에 경로해주는 힌트는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ECB 회의에서도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크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일단 라가르드 총재는 유로존 경제 회복 모멘텀이 예상보다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오는 12월 회의에서 경제 전망 수정과 함께 모든 정책 도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 재봉쇄에 따른 영향과 이 미국 대선 이후의 시장 동향을 반영해서 12월에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마 원래 기존의 시장에서 예상하던 이 PEPP 규모 확대 조치를 넘어서는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이번 대선의 시장 관심이 유독 높은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정부에게 막대한 경기 부양의 역할이 주어진 현재 국면에서 이 정부 하기에 따라서 경제와 금융시장의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대선뿐만 아니라 이 재정정책에 대한 승인 권한을 지닌 의회 구성에 따라서 당장 코앞에 있는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크게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행정부와 의회의 조합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편 투표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당일에 접전이 좀 나타날 경우에는 최종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는 시점이 지연이 되면서 이 정부 공백기가 시장 변동성을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경계들 때문입니다. 일단 금융시장은 설문조사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았던 이 바이든과 민주당 상하원 장악, 이 블루웨이브 가능성을 반영해 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지지율 격차가 다시 줄어들면서 포지션을 쉽게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대선 직후의 결과가 금방 빠르게 확정이 되는 경우는 아마 우편 투표가 다 반영이 되지 않았을 당일 그 시점에 바이든이 확실한 압승을 거두는 경우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문조사상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바이든과 민주당 상하원 조합이 현실화가 될 경우에는 선거 불확실성이 걷히는 동시에 부양책 기대가 강하게 높아지면서 증시와 금리의 강한 상승, 그리고 달러의 약세 압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더라도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대선 불확실성 제거 자체는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다소 후퇴가 되면서 증시의 상방을 제어하고 금리의 하방 압력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기존 설문조사 결과들에 비해서 이 트럼프가 이 선거 당일에 선전을 할 경우에는 늦게 오는 우편 투표를 다 까보기 전에는 최종 결과를 알기가 어렵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편 투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변수도 현실화가 되면서 이 최종 승자가 결정되기까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금리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달러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고요. 또 증시는 혼란 국면으로 진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상원 같은 경우는 총 100석 중에서 현재 거의 50대 50의 박빙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만약에 양당이 각각 50석씩 이 같은 의석수를 가지고 가게 될 경우에는 상원 다수당의 지위는 사실상 행정부가 소속된 정당이 가지고 가게 됩니다. 부통령이 상원 의장 역할을 좀 맡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다수당이 원래 있을 경우에는 부통령은 이 상원의 결정에 참여를 하지 않게 되지만 50대 50으로 나뉘게 될 경우에는 부통령이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주별로 투표 방식이나 개표 스케줄이 다 좀 다르고 또 대선 당일에 현장 투표 집계만으로는 최종 결과를 알기 어려운 주들이 일단 많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상당히 좀 많고요. 그래서 지나치게 단순화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하지만 선거 당일에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할 곳은 플로리다입니다. 왼쪽의 지도 보시면 이 대선의 최종 집계 결과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색깔별로 구분이 된 지도인데요. 보시면 색깔이 진한 곳은 대선 당일에 사전투표, 우편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과가 사실상 다 나오는 곳이고요. 또 중간 색깔은 당일에 대체로 결과가 좀 나오긴 하지만 우편투표 개표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는 지역들이고 가장 연한 색깔은 당일에는 결과가 사실상 일부만 집계가 되는, 그래서 최종 결과를 알려면 며칠을 더 기다려야 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 대표적인 경합주들인데요. 보시면은 경합주들 중에서 색깔이 진한 거의 유일한 곳이 플로리다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선거인단이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 최대 격전지이자 사전에 우편 투표를 다 포함한 최종 결과를 선거 당일에 발표하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로리다를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가 이길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바이든의 우세로 분위기가 크게 쏠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플로리다를 트럼프가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이 대선 결과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대선 결과가 지연이 될 것이다라는 경계와 함께 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당일에는 가장 주시할 지역이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경합주들 중에서 색깔이 가장 연한 지역은 이 펜실베니아입니다. 이 많은 선거인단을 가진 경합주이면서 우편 투표를 결과를 상당히 늦게 발표하는 곳인데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지만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러스트벨트 지역 중 한 곳이고요. 이 러스트벨트 중에서도 현재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가장 좀 적은 동시에 선거인단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대선 이후에 사흘 정도, 이 11월 6일까지 우편 투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최종 결과 발표도 지연이 꽤 될 텐데요. 그래서 당일의 현장 선거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편 투표를 반영해 갈수록 바이든의 득표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서 우편 투표 개표가 완료가 될 때까지 결과를 알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거 당일에 두 후보 간에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이 시선이 가장 집중이 될 이 최후의 접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선 이후에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점들을 좀 감안해 봐야 할까 고민을 좀 해보면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올해 하반기 내내 교착 상태에 머물렀던 이 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가 행정부와 의회의 조합에 따라서 좌우가 되면서 이 증시와 금리 그리고 달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실업급여와 같은 대규모 소득 보전 형태의 그 부양책을 추가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의 시장은 일단 더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중장기적으로 증시의 추세, 기울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바이든과 민주당의 경우가 트럼프 그리고 공화당 경우에 비해서 더 완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 간의 공약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거는 사실은 대외 정책이라기보다는 미국 내의 분배를 둘러싼 대내 정책입니다. 일단 양측 모두 미국의 중산층의 소득 기반이 지금까지 약해져 왔던 근본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 강경 노선은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방향 자체는 유사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부에 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후보는 미국 내 분배 문제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일단은 법인세 증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좀 더 걷어서 가계의 그 혜택을 이전을 시키려고 하는 조치이고요. 두 번째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조 활성화 공약 같은 경우는 기업 이윤이 가계로 좀 더 흘러가게끔 유도하는 정책이고, 또 세 번째, 금융규제 강화나 자본소득세 인상 같은 경우도 이 금융시장으로 유동성이 흘러가는 길목에 제도적인 장벽을 설치를 해서 이 금융시장보다는 실물 경기로 유동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 공약, 또 이 실물 경기, 특히 고용시장에 이 세금이나 부채를 통해서 조달한 정부 자금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려고 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대부분 지금까지의 미국의 모습에 비해서 분배를 강조하는 방향의 정책들입니다. 즉 트럼프의 재선은 이 친시장 정책의 연장을 시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 지속을 시사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정부가 유동성을 이 미국 기업과 자산시장에서 가계로 이전을 좀 시키는 분배를 하는 정책을 쓰고자 한다라는 점에서 미국 증시의 기울기 자체는 더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미국 이외의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미국 가계 구매력, 유효 수요 확대 기대가 강하게 유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는 호재로 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국들 증시에는 바이든 후보의 경우가 보다 우호적일 수 있음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3일에 미국 대선 전후의 변동성을 가장 유의를 해야 할 텐데요. 근데 만약에 대선과 코로나를 둘러싼 시장 변동성이 극심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이 한국 시간으로 6일 금요일 새벽에 열릴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이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아질 수 있어 보입니다. 또 반대로 만약에 바이든 후보와 민주당 상하와 장악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도출이 될 경우에는 장기금리의 강한 상승 압력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그때도 연준의 금리 안정화 의지, 추가적인 자산 매입 정책 발표 여부에 좀 관심이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연준이 11월 또는 12월 연내 회의 중에서 자산 매입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높은 변동성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 좋은 투자 성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